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5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3월 30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중요한 거 절기상 입하가 된다라고 하는 점. 입하 절입 시간은 16시 39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하 절입 시간인 16시 39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임진월에서 계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하 전으로 보게 되면 병인년, 임진월, 갑자일이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병인년, 계사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자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입하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진월에서 사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12, 지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월은 인월로서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춘절, 봄이면서 모기 왕한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계절은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3개월은 계절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질은 목이 왕한 봄, 사오밀은 화가 왕한 여름, 신유술은 금이 왕한 가을, 해자축은 수가 왕한 겨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가 없습니다. 목화 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로 표현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의 진월하고 사오미의 미월하고 신유술의 술월하고 해자축의 축월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진술충미 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바로 진술충미월이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런데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 토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의 미토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조금 기운은 하강하면서 매우 건조한 사풍이 부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 땅, 그죠? 동토와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월의 토, 미월의 토, 술월의 토, 축월의 토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인월의 시작은 언제일까? 2월을 인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월 1일이 인월의 시작, 3월 1일이 묘월의 시작, 4월 1일이 진월의 시작 등등등등 이렇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월의 시작은, 특히나 이제 인월의 시작, 묘월의 시작, 진월의 시작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된다.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할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추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할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리고 마지막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되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월을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각각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지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되는 것이고요.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약할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짧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양이 짧을 때 양이 다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을 때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이 커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같은 경우 동지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일양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그 월이 바뀌는 절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을 헛갈리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하 절입 시간 16시 39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6시 39분이면 신시가 되겠죠. 신시라고 하는 신시는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가 되겠으니 요 16시 39분은 신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하 절입 시 같은 이제 신시라 하더라도 입하 절입 전에는 월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병인년, 임진월, 갑자일, 임신시가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같은 신시라 하더라도 월이 바뀌게 됩니다. 병인년, 계사월, 갑자일, 임신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하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사주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 입하 전이 되게 되면은 병인년, 임진월, 갑자일이 되는 것이고, 입하 후가 되게 되면은 어떻다? 병인년, 계사월, 갑자일이 됩니다. 입하 전이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입하 후가 되면은 간목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진월은 계절로는 춘절이 되겠습니다. 봄인 것이고요. 4월은 하절이죠. 여름이 되는 것이다. 춘절은 그래도 목의 기운도 있고 좀 선선하고 좀 온후한 그런
그런 기후라고 하면 4월, 5월, 미월, 하절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입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쇠지가 되고,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된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 묘월, 진월, 동방목이라고 해서 인묘진월의 왕하지만은 진월은 이제 인묘월을 지나면서는 부터 좀 더 쇠하해지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간목의 기운은 거의 쇠락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격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점. 자, 입하전으로 보게 되면 간목진월생의 일간이 좀 약할 듯 했는데, 다행스럽게 연지에서 인목을 봐서 일간 간목이 연지에 있는 인의 뿌리를 두죠. 뭐 당연히 진중에 있는 을목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 자수가 있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수국 또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많이 달라지는데, 자진합 이 돼서 임수 투출되게 되면 수기 인성의 기운이 과다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병화가 천간에 투출돼서 좀 음습한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따뜻하게 조후하는 길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기가 좀 과하해 보이죠. 뭐 생시에 따라서 자시라든가 신시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수가 더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입하 후로 보게 되면 이제 식신격에 병화 투출되어 있으니까 원한적인 식신격에 식신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다? 이거는 이제 간목의 기운을 많이 설기하죠. 설이태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 연지에 있는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더 좋은 점, 자수의 뿌리를 둔 이 경우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자, 두 가지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이것은 물론 격이라든가 계절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진합의 임수 투출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수기, 인성이 좀 과다한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이기 때문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사인에다 뿌리를 떠서 굉장히 뜨거운 거죠. 자수에 뿌리를 둔 개수 가지고는 좀 수기가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목화의 기운을, 좀 화의 기운을 좀 더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수의 기운을 좀 더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건 이런 차이점 어디서 나타난다? 원령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하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하 전이 되게 되면은 물론 병인년 임진월 갑자일의 생시는 갑자시부터 임신시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입하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병인년 계사월 갑자일이 되면서 임신시부터 계유시, 갑술시, 을해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하 전인데 계유시, 갑술시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입하가 지났는데 정묘시, 병인시, 정묘시, 무신시, 기사시 등을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입하가 전후로 따라서 생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경계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그 전후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입하 전으로 보게 되면 갑자시부터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진합 임수 투출되면 수가 좀 과다합니다.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좀 더 수가 더 많아지겠죠.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인성 과다이기 때문에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을 좋게 보이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축토인 습토 하나를 좀 더 얻었다라고 하죠. 근데 굳이 토를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라고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다음에 을목도 이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화를 생하는 용도는 간목이 좋은 것이, 을목은 크게 좋지 못하죠. 오히려 간목이 있는데 이렇게 을목 보게 되면 간목은 을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인목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가 또 나쁘지 않게 세력을 좀 얻은 것으로 보겠죠. 자진합의 임수까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그냥 어느 운으로 가도 나름대로 뭐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좀 아쉬운 구간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요거 갑오대운 때 좌우충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무술대운 때는 진술충이 되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병술대운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만 아니면 특히는 이제 남명의 경우에는 좌우충과 이렇게 무술대운, 여명의 경우에는 자수 오화를 는 구간은 뭐 아직 멀리 여기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병인시 선택하는 것 나쁘지 않고, 정묘시도 뭐 구조는 똑같다 하더라도 정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는 또 자진합수 이렇게 돼서 수기가 좀 굉장히 세지는데, 이거는 이제 무토로서 임수를 파해서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수를 갖다가 무토로서 좀 절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해서 물이 너무 과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막아준다라고 하는 점. 차라리 병진시를 할 바에는 무진시를 할 바에는 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화를 얻어서 뭐 화의 기운이 살아나는 것은 좋지만, 기토가 시간에 있어서 갑목하고 갑기합, 이거 갑기합해서 뭐가 된다? 합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서로가 탐합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 이건 약간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토가 갑목하고 탐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좌우충이 되는 것을 꺼리는 바가 된다.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시가 되겠고, 신미시는 큰 의미가 있는 생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금도 의미가 크게 없고요. 미토도 그냥 있으나 마나 뭐 귀인이니까 좋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 글자라도 그 사주에서 쓰임이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 좋지, 크게 의미 없이 있는 글자는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거 완전히 신자진 수국을 형성을 했고, 임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본시 저 임목만 아니었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수다 목부가 될 것인데 그래도 임목이 있기 때문에 부목되는 것은 좀 막았다라고 하는 점. 목화운이 좋은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목화운이 이렇게 길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이거 임신시를 선택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신시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신사진 수국이지만 이거는 신자수국이죠. 신자춘 삼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임수 투출돼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다 수기가 좀 많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죠. 요것보다는 이거는 화의 뿌리를 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이것도 수기가 적은 것은 아니죠. 이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유시도 이것도 금수가 세력을 얻었다라는 점에서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있죠. 요거 이렇게 되면 좀 자의 뿌리를 둔 개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금수운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저 정도 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좀 역시나 이것도 조심해야 될 구간은 뭐예요? 좌우충이 돼서 자수가 깨지게 되면 개수마저 뿌리를 잃게 되니까 이때는 좀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뭐 한다고 하면 갑술시. 근데 뭐 굳이 갑목? 글쎄요, 뭐 수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을해시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갑술시는 수기가 한다 하더라도 금수운 가면 그냥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만, 을해시 같은 경우는 수가 좀 많아 보이죠. 금수운 때는 수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병신대운 가게 되면은 인사신사명이 아니라 합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정유대운 때도 사유회금이 되면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도 괜찮은 점은 역시나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그래도 어느 대운을 가더라도 나는 일단 화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개우시나 을해시 정도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술시도 초년대운 때 잠시, 특히나 갑오대운 때 좌우충으로 인해서 수기가 부족해지는 것만 뭐 감내할 수 있다면 뭐 갑술시도 선택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좌우충이 되는 구간은
없죠. 5대 5는 한참 후에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명 같은 값이 임신시는 수가 너무 많은 것이고 계유 값을 의뢰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전 같으면 병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